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루 앞두고 익산과 군산 후보자들은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과 새정치미래, 진보당 후보들도 지역에서 독주하고 있는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한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익산시와 전북자치도가 투자운용사와 협약을 맺고 청년창업투자와 레드바이오 산업조성에 나섭니다. 투자운용사인 스케일업 파트너스와 에코프로 파트너스는 청년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투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청년 기업 창업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익산갑에 출사표를 던진 4명의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마지막 유세전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익산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유권자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치열한 유세 현장을 최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날을 맞아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익산 북부시장 사거리. 파란색 점퍼를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흥겨운 노래에 맞춰 율동을 펼칩니다. 이춘석 민주당 익산갑 후보는 이번 총선은 독단적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익산 시민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확실히 견제하고 또 익산 시민들이 우려하는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좋은 일자리 잡고 애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약속을 시민들께 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익산 북부시장 사거리에서 유권자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막판 유세전인 만큼 모든 선거운동원이 참여했고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중심으로 합동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김민석 국민의힘 익산갑 후보는 지난 30년간 시민들은 같은 선택을 해왔고 그 결과는 지역 경기 침체였다며 민주당을 견제하고 익산이 더는 도태되지 않도록 유권자는 다른 전략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만 지지했습니다. 그 30년 전에는 우리 익산시가 호남에서 3위였습니다. 광주, 전주, 익산. 그런데 그 30년 동안 우리 익산시가 전라남북도 41개 지자체 중에 1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용 새로운 미래 익산갑 후보도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익산역 일대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펼쳤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유권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일편단심은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새로운 정치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기존 익산 정치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정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더욱더 나아가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 저 신재용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정권이 진보당 익산갑 후보는 선거 캠프에서 유세 전략을 최종 점검한 후 곧바로 거리로 나가 유권자 한 명 한 명씩 직접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익산 시민들과 지난 수년 동안 거리에서 시장과 농촌에서 늘 함께 호흡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야권 압승의 마침표를 위해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시민들 한결같이 이런 오만하고 안일한 익산 정치 바뀌었다는 말씀 참 많이 해주십니다. 그 바람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바람을 꼭 투표로 연결시켜 주십시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마지막 유세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익산갑 총선 후보들. 유권자 선택의 시간을 앞두고 주요 사거리를 포함한 익산 시내 곳곳은 후보들의 선거운동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익산을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막바지 표심 잡기에 전력을 다했는데요. 민주당은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고 비민주당은 독주 체제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총력 유세전에 나선 익산을 선거구. 민주당 한병도 후보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국회의원 석권을 위한 막바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며 도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국민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하는 선거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반면 비민주당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문용혜 후보는 북부시장 장날 인파 속에서 민주당 독주 체제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지막 운동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힘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남은 오늘 마지막 이 일정을 잘 운동 선거에서 승리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도와주십시오. 태극기를 휘날리며 지지자들과 거리로 나선 자유통일당 이은재 후보는 거대 정당의 폐해를 언급하며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 해서 와서 출마를 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익산이 40년간 민주당만을 지지해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견제가 없이 일당 독재만 지지해준 결과 발전이 없는. 막바지로 접어든 익산을 선거전. 민주당은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고 비민주당 후보들은 역할론을 내세우며 막판 호소에 열을 올렸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군산 김제 부안갑은 거리로 나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양자 경쟁 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신영대 후보와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는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대하와 회원을 김제 부안에 넘겨주고 남은 군산 김제 부안갑 선거구. 현역인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선 도전장을 낸 민주당 신영대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유세를 수송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군산의 발전을 더 크게 이끌어내고 민생 경제에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생이 매우 어렵고요. 국민의 삶이 버겁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현재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생을 되돌리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는 군산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변화를 위해 한 표를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물가 인상 등으로 여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오지성 후보는 아예 공개적으로 당에 연연하지 말고 소시 있는 선택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싫어도 당이 싫어도 정말 지역 일꾼을 뽑아서 우리 군산 경제를 한번 살려봅시다. 이렇게 임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임대에 놓은 것을 없애버리고 정말 우리 군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뛰고 싶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 차분한 선거전 속에서 후보들의 막판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제22대 총선 본투표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작됩니다. 익산과 군산은 각각 82곳, 75곳의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본투표는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익산시와 군산시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사전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 수송 대책을 추진합니다. 한편 도내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상황이어서 최종 투표율 경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에 게시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전주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촬영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군산해경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공정하고 신속한 개표를 돕기 위해 섬지역 투표함 수송에 나섭니다. 군산해경은 선거 당일인 내일 경비함정을 투입해 섬지역 투표함 수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가 마련된 섬 지역은 어청도와 관리도, 방축도 등 7곳입니다. 특히 어청도는 행정선과 민간 선박을 통한 투표함 수송이 곤란한 섬으로 경비함정 한 척을 배치해 투표함을 직접 수송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해 중단됐던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의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천여억 원의 수시배정 해제를 요청했고 기재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에 327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에 116억 원이 배정되고 예산 반영이 안 된 인입철도에 대해서는 2월 된 예산으로 행정 절차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수시 배정이란 예산이 확정됐어도 기재부가 사업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산 배정을 보류하는 제도입니다. 군산 시민발전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군산 시민발전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지역 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시행자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시민발전은 참여 의향서를 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0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받아 평가를 거친 후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100메가와트 규모로 20년 동안 운영하며 사업비는 2,400억 원에 달합니다. DS 단석의 2차 전지 재활용 공장이 오늘 준공됐습니다. 공장은 80억 원이 투입돼 군산 국가산업단지 1공장 부지에 600평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공장은 폐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재활용 공정을 거쳐 리튬, 니켈 등 고부가 가치 물질을 회수합니다.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경쟁률이 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 모집 결과 도내 제조업체 70곳 모집에 176개 기업이 신청했습니다. 희망기업은 앞으로 2주 동안 현장 실사를 거친 뒤 다음 달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도는 제조업 현장의 생산량과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된 기업에 스마트 공장 구축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체질 개선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익산시와 전북자치도가 투자운용사와 협약을 맺고 청년 창업 벤처투자와 레드바이오 산업 조성에 나섭니다. 투자운용사인 스케일업 파트너스와 에코프로 파트너스는 청년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투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시와 전북자치도가 투자운용사인 스케일업 파트너스, 에코프로 파트너스와 9일 익산 청년시청에서 청년 창업과 레드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청년 창업과 레드바이오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사의 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제 민간 투자사들은 민간의 자본으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또 이 민간 투자를 하면서 같이 이제 기업의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여하게 됩니다. 스케일업 파트너스는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와 관련해 레드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부터 전략적으로 진행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기업이 투자 단계부터 시작해서 성공적인 전략을 갈 때 초기 단계에서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회사다. 에코프로 파트너스는 청년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의 전북 강원 지역혁신 벤처 자펀드 공모에 선정돼 자펀드 조성액으로 17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운데 익산시가 10억 원을 출자했고 최대 30억 원을 청년 창업 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두 개의 투자운용사는 도내에서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주기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지역 안착이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대학 출신들을 남게 하고 그리고 지역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다음 지역의 어떤 그 앵커 기업들 유치해서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역에 취업할 수 있게. 시는 구 청년센터 청숲 1층의 창업지원센터를 에코프로 파트너스와 스케일업 파트너스 등 투자 운용사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레드바이오 기업 유치와 청년 벤처 창업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이룩될 것이라고 우리 익산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유망 창업 기업과 레드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 해역 수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위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내일부터 사흘간 군산 앞바다는 기준 해수면보다 높은 7.24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군산 내항과 소룡포구 등 저지대는 침수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산불 위기 경보가 상향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로 확대했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금까지 10건이며 이로 인해 4.2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달 30일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도는 2011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일본 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일본 뇌염 위험 국가나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위험 지역에서 활동할 예정인 사람들에게도 예방접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국내 일본 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이 의심되는 소비자 피해 신고는 육류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접수된 식중독 의심 신고는 34건입니다. 이 중 육류 관련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8건, 어패류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중독이 의심될 때는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익산 팔봉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쯤 불이 나 건물과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서 추산 9,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체험학습비와 교복 구입비 230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장 체험학습비는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가운데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학생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25만 원, 고등학생 35만 원입니다. 교복 구입비는 학교 공동구매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전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제과점과 가루쌀 신메뉴 120종을 개발합니다. 메뉴 개발에 참여하는 제과점은 국내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제과점 4곳과 군산 이성당과 홍윤 베이커리 등 모두 30곳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신메뉴 개발이 완료되면 가루쌀빵 품평회를 거쳐 우수 메뉴를 선발하고 5월 중 메뉴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은 쌀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식품 원료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남원에서 총선 사전투표소 사무원 업무를 보던 공무원이 숨졌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 25분쯤 남원의 한 행정복지센터 팀장인 50대 여성이 대중목욕탕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새벽 3시쯤 숨졌습니다. 숨진 공무원은 이틀간 남원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사무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무원 노조 측은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과로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SUV 승용차가 도로를 보수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8분쯤 장수군 계북면 통영-대전고속도로에 통영 방향 덕유산 휴게소 인근에서 SUV 승용차가 2.5톤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 30대 A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트럭은 도로 보수 작업을 위해 방향 유도 표시 등을 켜고 1차로에 세워져 있었으며 작업자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미처 트럭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2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전 5시 10분쯤 무면허 상태로 남원 시내를 약 10k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02년과 2013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2020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오는 14일 열리는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에 8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접수 마감한 결과 8,021명이 신청해 지난해 6,117명보다 1,904명이 늘었습니다.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치러지는 이 대회는 오는 14일 월명 종합경기장에서 개막한 후 6개 부문에서 치러집니다. 한편 대회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군산 시내 주요 도로에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익산 신중년 일자리 센터가 반려동물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원광대 반려동물 산업학과 한국동물매개 심리치료학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 센터는 오는 6월부터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과정을 운영해 전문가 양성에 나서게 됩니다. 4대 종교 문화체험 익산 여행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운영을 시작한 4대 종교 문화체험 여행은 신청 시작 3주 만에 상반기 예약이 조기 마감됐습니다. 특히 오는 12일 진행되는 2회차 여행에 오산 미군 부대원 50여 명이 신청하는 등 외국인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옛 금강철새 조망대인 금강미래체험관의 올해 체험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유초등 체험 프로그램, 군산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찾아가는 초중등 미래교실을 가동합니다. 또 도교육청의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오는 8월에는 더불어 사는 지구 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군산 지역아동센터 16곳을 대상으로 환경 수업을 진행합니다. 군산시가 말랭이 마을 한 달 살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군산 외 거주민 1명에서 2명으로 구성된 한 팀입니다. 선정된 팀은 오는 5월부터 최대 4주 동안 지역 문화체험과 관광지 등을 방문해 SNS에 후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는 이들에게 최대 40만 원의 체험비와 말랭이 마을 숙식시설을 지원합니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제5회 전국 장애인 육상 선수권 대회가 오는 13일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총 4일 동안 100m 달리기와 멀리뛰기, 포환 던지기 등 13개 종목이 진행됩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에서 선수와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예산 집행 효율성 검토 및 사업 성과 확인을 위해 익산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위원들은 오는 15일까지 진행하는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일환으로 2일과 9일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비 투입 현황 및 문제점 여부를 점검했는데요. 또 향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현장감 있는 검사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3도에서 출발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고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